얘들아, 방정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방정식은 이거야.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참이 되는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당연히 미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x값에 따라서, x값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식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좌변하고 우변이 있다면 이거 두 개를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이퀄이 필요한 거야. 이퀄. 얘가 필요해, 반드시.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 있어, 그 다음에 이퀄 있어, 이거 두 개 가지고 방정식이다,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퀄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x제곱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는 그냥 2차 식이야. 근데 여기에 이퀄이 붙고 여기 어떤 이무의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 이무의 숫자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y가 온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반드시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이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지수에 이거 여기 있는 차수에 따라 가지고 1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2차 방정식 끝나고 2차 함수 끝나면 이제 배울 건데 3차 방정식이냐 4차 방정식이냐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방정식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근을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 당연히 돼야 돼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방법은 얘들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기 바로 앞에 단원이 뭐였냐? 인수분해 단원이었어.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래야 2차식을 1차식끼리 곱하기 꼴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것들은 알다시피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근데 근해 공식도 우리가 뭐 했어? 두 가지로 공부했죠. 그냥 일반 공식,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라면 짝수 공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한다면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의 부호반대죠.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만약에 뭐가 되면 짝수가 된다라고 하면 x는 a분의, 얘가 짝수, 알겠지? 짝수라면은 그거의 절반, 보통은 b의 절반을 갖다가 b 프라임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b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이거의 제곱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라 ac,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나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판별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 그런데 얘가 왜 판별식인지 혹시 아니? 이유가? 왜 얘가 판별식이냐면 괜히 판별식이 아니야. 이래서 판별식인 거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얘들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배웠지만 그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크면은 양수죠.
그리고 0이면 0이고 루트 안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니? 허수지 허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실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값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값 이렇게 근이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3 때 배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이 풀만값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고 근은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근 하나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걔를 중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된다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 실근이 아니야. 허근이야. 허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라 그랬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루트 안에 들어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즉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아니면 음수냐를 가지고 실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2개가 되느냐? 1개가 되느냐? 없느냐를 뭐 하는 거야?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빼기 4ac가 바로 판별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짝수 x제곱이 이제 짝수일 때 x가 짝수일 때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 판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선생님이 조금 꼼꼼하게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은 중요하니까 중3 때 배우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완전제곱식을 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용 잘 안 해요. 거의 해본 적 없어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근데 잘 안 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뭘 이용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쌤이 뭐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이 b 자 이렇게 짝수든 홀수든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짝수일 때는 왜 이렇게 사용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을 만들면 반드시 이렇게 약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답을 딱 냈는데 또 다시 약분해야 되는 귀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짝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쌤 했던 얘기 여기 다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실수가 될 것이고요. b제곱 빼기 4ac 즉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얘는 허수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중3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당연히 우리가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허근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는 얘들아 완전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2차식이 완전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x-2의 제곱이 0이다 이 말은 x 빼기 2 x 빼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고요 얘도 0이 되는 x값이 뭐가 돼?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이 두 개인 거야. 한 개인 거 아니야. 두 개인데 서로 뭐야? 같은 두 실근이야.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근이 그냥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근은 두 개예요. 알겠니? 근데 그냥 근을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근의 공식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중3 때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뭐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들은 뭐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뭐 답이 나온다.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기는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뭐 변형해서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근해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그냥. 그러면 A 값이 1이고요. B 플라인 값이 반절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C가 13이 되는 거네. 그러면 X는 A분의니까는 필요 없고요. 이거의 부반대 2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니까 너는 9i가 되고 루트 9는 뭘로 나올 수 있어? 3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얘가 우리가 찾는 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뭐 풀어보자. 이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연습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2차 방정식에 뭐 근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뭐 이런 거 풀어보는 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어떤 연습이니까 잘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번.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이야 쉬워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식 이퀄 0 이런 꼴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최고창이 얘가 더 크니까 이쪽 친구들 다 이항을 시킬 거야. 이항을 시키면은 x제곱이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뭐 이렇게 무리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지? 안 푸셔도 돼요. 이런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루트 있는 문제 안 푸셔도 돼요. 그냥 이런 문제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볼게요. 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1일 때 다른 한근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에서 근을 알려주는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근을 알려주면 무조건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을 대입한다는 거의 의미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x값이 x가 뭘로 바뀌는 거야? 숫자로 바뀌는 거야. 숫자로. 당연하죠. 여기는 근을 대입하면 실제 대입 한번 해보면 1-m 더하기 2m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미지수가 n밖에 없는 하나의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n값은 우리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을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든 또는 숫자가 아닌 미지수로 준다고 하더라도 알려준 거는 우리는 무조건 대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 계산하면 얘는 m이 되고요. m 플러스 2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m이 마이너스 2면 얘는 x제곱 m이 마이너스 2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겠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x 더하기 3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근이 1이 나왔던 거고 또 다른 한 근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그때 상수 k와 다른 한 근을 차례대로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 근 알려줬으니까 x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x에다 1 대입하시면 k-2 1 대입하는 거니까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리해보면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러면 K 더하기 3, K 빼기 2는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K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X제곱 앞에 이게 지금 뭐야? 개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K가 만약에 2라면 여기다가 2를 대입 한번 해봐.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0 되겠지. 0 돼버리면은 얘가 0이면 얘하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누가 안 돼? 2차 방정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K는 2가 될 수가 없고 누구만 가능해? 마이너스 3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또 다른 한 거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K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제곱하니까 9x 빼기 4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줄게. 자, 여기서 한근이 1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인수분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인수분해 할 때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x제곱의 개수가 뭐이어가지고 뭐 1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까다로울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근 1이라고 했지. 그럼 한근 1이라는 거는 무조건 x 빼기 1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이렇게 돼야 여기서 근이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또 다른 한근은 뭐냐면 당연히 곱해가지고 5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5x가 될 것이고 또 이 4라는 거는 상수끼리 곱해가지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인수분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한근의 모양을 알기 때문에 얘를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바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런 쪽으로 x값은 뭐가 되겠니? 5분의 4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그 중3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를 배웠나 모르겠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자 쌤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을 더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냐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바로 두 근을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는 두 개를 곱한 거는 a분의 c 즉 이거분의 얘가 바로 곱하기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게 왜 그러냐 선생님 잠깐 설명 한번 해보면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근을 구해보면 x라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라는 근이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 이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이니까. 그러면 자, 두 근 알파하고 베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두 근 더하면 2a니까 2a분의 가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루트고 얘는 빼기 루트니까 더하면 없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될 것이고 2까지 나눠주면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되어 있을 때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알파 베타 쓰면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두 개 곱해 보면 얘하고 얘를 지금 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요 4a의 제곱분의 분자끼리 곱하면은 얘하고 얘를 곱하라는 건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야? 합차야. 합차니까 합차는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거끼리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앞에 거끼리 곱하는 와중에서 마이너스 b니까 b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거끼리 곱하면 풀 마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제곱이니까 뚜껑 없어지겠죠. 이거.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적용시켜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b제곱 없어지고 4 없어지고 a 하나 이렇게 없애면 a분의 뭐가 되는 거야? 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방정식에서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거. 이런 고3까지 니네가 아무리 못 써먹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최하 500번 이상은 써먹어. 최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차 방정식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럼 무조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콜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자, 내가 판별식에서 어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는 뭐 4분의 d라고 하죠.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최고차 항분의 x의 부반대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거는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 풀이가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보세요, 이제. 자, k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내가 알아가지고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치? 그래서 뭐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게 예쁘게 했더니 얘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알파라고 보면 되겠지. 한 근은 1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근이 이제 알파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근을 한번 더해볼게. 두 근을 더해보면 1 더하기 알파는 최고차항분의 5분의 x의 부반대. 그러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건 뭐가 되겠어? 5분의 4가 또 다른 한 근이다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야. 결론, 인수분해가 필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1차의 부반대 계수,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아셨죠? 자, 이따가 또 뭐 공부하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나왔네요. 절대값은 뭐 하라고? 깃발 세우기야.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깃발 하나 세우는 거야. 깃발 하나 세우면 당연히 그 깃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깃발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애가 기준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알겠지?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라는 거잖아. 음수니까 일단은 x제곱 얘가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x제곱 x가 양수야.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겠죠?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될 거야.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나는 지금 x가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내가 뭐 하는 거야? 답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답이 되고 얘는 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 해보면 x-2, x 플러스 1은 0 되는 거고 여기서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런데 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만 찾을 거니까 너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네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하고 2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어떠한 절대값이 나오더라도 절대값은 무조건 구간을 나눠서 풀고 푼 답이 그 구간 안에 있는 것만 네가 답으로 인정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뭐를 기준하면 되겠니? 3분의 2를 기준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하고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는 나누겠다. 그럼 이때는 x제곱 하시고요. 여기 있는 값이 뭐니까? 음수잖아. 그치?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2가 된다 이 말이네. 그러면 너 넘어오면 얘가 0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x로 묶으면은 이렇게 돼서 x는 0과 3이 됩니다. 그런데 x가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근이 돼 라고 했으니까 얘가 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제곱 얘가 그냥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너 2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x 더하기 4, 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4, 너는 1인데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다고 했으니까 얘만 이 조건에 의하면 얘만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0과 1이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거는 교과서 밖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60,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이렇게 했고요.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500이다. 도로 폭은 얼마냐? 이런 거 여러분 뭐 사실 중3 때도 했던 뭐 아마 문제일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런 거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실제 내가 구할 땅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로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여기 이제 가로라는 게 60에서 x만큼이 빠졌으니까 60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세로의 길이라는 거는 40에서 x만큼을 뺀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60 마이너스 x 40 마이너스 x가 얼마가 된다고? 15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쭉 여러분 곱하셔가지고 쭉 정리하고 얘가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x가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원칙이긴 한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그 네모하고 세모를 곱해서 얘가 만약에 12가 나왔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네모하고 세모는 누가 되겠어? 이 12의 약수가 되겠지. 이 네모 세모가 자연수라면 분수가 아니라면 그치? 얘가 1이면 얘가 뭐 12, 얘가 2면은 얘가 뭐 6, 3이면 뭐 4, 반대로 3이면은 얘가 3
6이면 2, 10이면 1. 이런 것들 값이 네모나 세모 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계산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물론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여러분이 봐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는 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좋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뭐 한 거야? 두 개를 곱해가지고 15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X값들이 나와 있겠지. 그러면 얘를 곱하고 넘겨서 숫자 사이즈가 커지면 아무래도 인수분해 하기가 조금은 뭐하니까 불편하니까 객관식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적당하게 수에 대한 감각이 만약에 있다면 1500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뭐 30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x라는 친구는 10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뭐 눈에 보여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따지시고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차라리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면 숫자에 있는 값을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 같은 값이 나오는지만 체크하셔서 푸는 게 훨씬 더 실수도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고 다 얘기했던 거야 사실은. 여기 근의 공식에서 어디에 있는 거? 그렇지, 루트 안에 있는 거. 얘가 판별식이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AC는 이차함수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a, x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일 때 말하는 거야.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긴 하죠. d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켤레인, 무조건 켤레인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근을 갖는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는 한번 판별해봐라. 이런 얘기야. 판별식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 지금 중3은 아니니까 이걸 뭐 꼼꼼하게 선생님이 해줄 필요는 없겠지. 뭐 충분히 판별식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기 2번 문제. 다음을 이용해서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뭐 똑같은 얘기야. 뭐 얘가 이제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을 한 것이고 판별식이 이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이면은 0이 되면 될 것이고 허근이 되려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모아하면 되는 거야. 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하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1번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뭐뭐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는다 라고 이제 멘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겠다 지금 이런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k 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야? 어디서 들어봤어? 항등식에서 들어봤죠. 그쵸?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이 문제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즉 중근을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K값에 관계없다. 즉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짝수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플라임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C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식이.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중근까지만 한 거지, 그치? 근데 이 중근을 갖는 이 식이 K값에 관계없다니까 다시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내가 정리하는 거야. K에 관한 식이라는 거는 K가 있는 친구들, K가 없는 친구들이 되겠지. 우리가 당연히 뭐 할 때? 항등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뭐 A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A가 있는 애들 묶고 A가 없는 애들 묶고 둘 다 뭐가 되면 돼? 0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묶어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A값, B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보기 문제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문항이 제시가 된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다 봅시다.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근을 한 개밖에 못 갖죠. 근을 한 개밖에 못 갖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거에 판별식이 뭐가 된단 말이야? 0이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고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을 정리한 게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이것도 봐봐 얘들아. 문제 봐봐. 정리한 게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이 0이라는 식이 정리가 됐어. 그래서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얘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X 역할 대신 누가 하는 것 뿐이야? K가 하는 것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K값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K 더하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마삼하고 1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풀었어 문제는 얘는 지금. 근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그 얘기야. 왜 그러냐? 꼭 내 거 만들어 써먹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지금 K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이것이 되는 모든 K값의 합이잖아. 그치? 이 K값이라는 거는 근의 합이라는 말이야. 근. K에 뭐를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되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게 바로 두근의 합이야 그냥. 그럼 선생님이 두근에 해당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 그랬어? X제곱 즉 K제곱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반대 이렇게 나오고 얘기했지? 그럼 답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인수분해 하고 K값 구하고 그거 더하고 이렇게 할 시간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반대겠네? 바로 마이너스 2. 끝.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뭐 중3 때 정확히 말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게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학원에 따라서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쌤은 설명을 했어.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중3 때. 근데 어쨌든 그 근과 개수의 관계는 굉장히 내가 뭐 할 수 있다? 많은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좀 하나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2차 방정식 맞죠? 이거 2차 방정식 맞죠? 이것도 얘들아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X로 되어 있어야만이 방정식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그거 아니야. X든 A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A에 관한. 알겠어? 그냥 무조건 X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세요.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2차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얘들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그게 판별식과 뭐라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그래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둘 중에 뭘 쓸 건지를 내가 뭐 하면 결정하면 돼.
중3 때는 그냥 암기해서 공부해서 그냥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제 고등부터는 그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유형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X든 K든 A든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있고 이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이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미지수는 꼭 X일 필요는 없다. 선생님이 이 말한 거야. 그래서 그게 있다면은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처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어떤 K값이 들어가야 얘가 0이 되냐. 그 K값이 당연히 몇 개 있겠어? 이거의 근이 몇 개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게. 당연히 2개 있겠지. 그럼 그 2개를 갖다가 더해봐라, 그 말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바로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1차의 부 반대. 꼭 쌤이 좀 해주는 대로 좀 그렇게 정리하세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뭐 할 수 있어? 답으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이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조금 알아둡시다, 얘들아. 자, 2차 식이 이렇게가 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이래.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나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말, 이 말은 이거를 판별식을 하면 얘는 결과물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여러분이 생각이 딱 나셔야 되는 거야. 반대로 다른 말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은 그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라고. 알겠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라. 사실 이런 거 뭐 지금 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지금 짝수니까 선생님이 4분의 D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1. 네, 마이너스 AC죠. 그쵸? 근데 A가 이제 1이니까 이거 부호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A 넘어가시면요.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뭐, 판별식 해서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계산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근을 갖다는 얘기는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뭐 짝수 아니니까 판별식 해보면 이거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A 곱하고 3K니까 마이너스 12K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얘는 K로 묶어주면 K-12가 0이 돼서 0 또는 1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정하고 이때 근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0하고 12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 문제에서 K 값은 뭐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K는 뭐 양수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으면 K가 이럴 때도 구하고 K가 이럴 때도 뭐 해야 되겠어? 구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읽으시고 K에 대한 뭔가 제한사항이 없다면
두 개의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번이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m의 값 또는 그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고, 이런 문제 특징이 얘들아 뭐냐면 x제곱 앞에 뭔가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겠지. 얘가 0이 돼버리면 당연히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이거를 설정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별시그널을 해가지고 범위 안에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마이너스 2는 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할 겁니다. 짝수니까는 4분의 D로 가볼게요. 그러면 A가 M 플러스 2고 B 플라임은 마이너스 M이겠죠. 얘가 이제 C가 될 것이고. 그러면 4분의 D는 플라임이 제곱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럼 마이너스 M 플리 M마 3. 이게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계산해보면은 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얘가 0보다 크다니까 M은 뭐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의 답이 M은 마6보다 크다. 이게 답이라고. 그런데 얘는 답이 뭐라고? 얘는 빼놓고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2야. 근데 얘는 절대 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마6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되지만 얘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칸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의 근 M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M은 마6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M은 뭐야? 마2보다는 커야 된다. 요만큼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2차라는 말이 만약에 없으면 2차라는 말이 없으면 M이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근데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 M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중근이 된다라고 하면 중근은 이제 뭐 이것이 0이 되는 거겠지. 그쵸?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그는 이거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M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치라고 했던 문제가 바로 익히 문제 3번입니다.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뒤에서부터 자 중근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우고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으로 그 식을 뭐하라고? 정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중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4분의 D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B니까 K-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가 1입니다. 그러면 얘가 부호만 뭐 하면 되겠어?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빼기 1 이렇게 되고 쌤이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K 제곱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정리해봤더니 K제곱 이거 없어지고 A제곱 이것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얘하고 얘만 남는 상황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갖다가 K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K 있는 친구들
K 없는 친구들 모르고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K 있는 친구들은 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AK, K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0이 되면 되고 B 값은 1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A, B 값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이야.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싶단 말이고, 이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모두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는 K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거야. 자, 판별식 가시고요. 얘가 짝수니까 4분의 뒤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9만 쭉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4가 0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쭉 정리해 보자. 얘부터. 그러면 4분의 D는 여기서 K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6K가 있으니까 플러스 4K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0 된다. 결론적으로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 0 되니까 인수분해 뭐 K 마이너스 2라고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은 1 또는 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8변 같은 경우 교과서 방 내용이에요. 개수가 이렇게 허수인 거 말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루트인 것도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무리수나 이렇게 개수가 허수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고요. 쌤이 아까 말했던 거네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두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1차 개수의 부호반대 두근의 고 최고차항분의 상수함. 알겠지? 두근의 차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근의 차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긴 쓸 건데 이렇게 쓰면 돼.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알잖아. 근과 개수와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더하기 값이나 곱하기 값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 가지고 두근의 차도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연습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합, 곱 이거는 일단 냅둡시다. 자, 두근의 합은 여기서 뭐가 된다고? 최고차항 3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되냐?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 그냥 오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 2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최고차항분의 네가 그대로 이런 얘기라고. 별거 없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것도 중3 때 우리가 다 했던 거거든 얘들아. 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a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다가 a만 그냥 곱해준 거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연습해보면요. 두 수를 2,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x 빼기 2, x 빼기 3에다가 이퀄 0. 여 앞에가 1이니까 뭐 곱할 거 없지. 그럼 이거 전개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최고차항 하시고 알겠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퀄 0 이렇게도 일단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얘보다 이제 좋은 점이 내가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없고요. x제곱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더하면 5잖아.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5x. 곱한 거는 그대로. 플러스 6은 0 하면 이게 바로 그냥 얘가 바로 근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x-1, x-3분의 1 이퀄 0인데 x제곱의 개수가 6이다. 그럼 여기다 6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6은 여기다가 곱해주면 x 빼기 1, 6x 빼기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 뭐 전개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면 좀 편한 거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하고 얘가 부호 반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이게 부호 반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거란 얘기야, 이거. 그치? 얼마나 보기 안 좋아. 전개할 때도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냐?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하는 거야. 합과 곱을. 그러면 이거의 합은 뭐가 되겠어? 뭐 2가 되겠지. 곱은 이거 두 개 켤레잖아. 켤레는 앞에 꺾기를 곱하고 뒤에 꺾기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하시고 x제곱. 합은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러한 식을 나보고 어딨어?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형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냥 뭐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뭐 무리근이나 아니면 허근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려면 좀 복잡해. 집어넣어서 하려면.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해서. 알겠지? 꼭 이런 방법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최고차항 쓰시고요. x제곱 합은 부호 반대. 알겠지? 곱은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보기 3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을 두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얘야. 그쵸?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2가 된다라는 얘를 일단은 난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겠다 이 얘기야. 무조건 얘들아 뭐 하라고? 합. 이렇게 무조건 구하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럼 합은 뭐냐?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곱은 뭐야?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뭐
보자마자 뭐 통분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하시면 알파 베타가 2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 약분하니까 아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곱이라는 건요 알파 베타가 2니까 아 2분의 1이 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에서가 1이니까 그냥 하시고요 x제곱 합의 부호 반대로 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2x 하시고요 곱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2분의 1 이퀄 0 이렇게 이러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어. 알겠지? 그럼 나는 무조건 합과 곱을 먼저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상수 곱해주고 가로 열고 x제곱 합의 반대 x 알겠지? 합의 부호 반대 x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퀄 0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라고 했어. 이런 거야. 자,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한 뭐 4배에서 5배야 범위가 한 중간고사가 당연히 낼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니 유형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뭐 공부는 우리가 하지만 뭐 잘 그렇게 문제에는 잘이 아니고 문제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 얘들아 인수분해 보통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만 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합니다. 왜? 루트까지도 우리가 안 해요. 그쵸? 복소수 범위까지 하래.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아 이거의 근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근은 구할 수 있잖아. 뭘로? 근의 공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근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 아 x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을 부호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맞죠? 그 다음에 x하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을 부호 또 반대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형식 정리하면 이게 인수분해 한 거야.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뭐 있을 게 뭐 있어 사실은. 그냥 문제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야. 쓰면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인수분해 안 돼. 근데 인수분해 하래. 그냥 근을 구해. 억지로 근을 구해버려 그냥. 그럼 그 근을 어떻게 하면 돼? 부호 바꿔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배가 좀 고프죠? 선생님도 배가 좀 고프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요. 이 켤레근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인수분해를 하면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를 이용해?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근이 이렇게 나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제 판별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럼 이 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디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약간 이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바뀐 근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거에 한 근이 2 더하기 i라면 나머지 한 근도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i.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든 켤레근. 알겠어? 뭐 신발 한 켤레, 양발 한 켤레 하듯이 짝꿍이 되는 거 허수 부분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한근이 이거고 또 다른 한근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선생님 A,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이거 두 근의 합, 구해요. 합, 곱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지? 합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돼. 합차일 때 실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허수일 때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아니고 알지? 뒤에 거끼리 곱하면서 i 제곱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곱은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합은 어떻게 들어온다? 얘들아 부호를 바꿔서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잖아. 곱은 그냥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a는 마사, b는 5 이렇게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의 한근이 이거네. 알겠어?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열심히 뭐 구하라고 얘들아? 합이 뭐야? 곱이 뭐야? 이거 구하라 이런 얘기야. 합은 2가 될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라면은. 곱은 i가 아니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고 나면은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얘하고 a, b 개수 비교해서 a, b 값을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 더하기 i야 그럼 난 1 마이너스 i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얘도 합 2, 곱 2 이렇게 되겠지. 합 2, 곱 2니까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2 그대로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a 마이너스 2p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낼 거거든. 그래서 꼭 그거는 복습 잘 해주세요. 이쪽 빨간색 부분은 조금 이제 넘어갈 건데 이것만 좀 여러분 기억합시다. 뭐 기억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알겠어? 그런데 a, b, c가 c, b, a로 바뀌었어. 개수가 알겠지? 이렇게 개수가 바뀌면 이거의 근은 뭐가 되냐? 역수가 되는 거야. 원래 근에. 이거는 조금 알아놓으시면 좀 편리할 때가 있어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딱 좋은데, 이 새끼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있다가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이거의 근은 뭡니까? 간단하게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쌤이 이거를 순서를 바꿔볼게.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 되는 거야. 즉 각각 여기 있는 개수들을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2x, x고요. 요렇게 돼서 너는 2분의 1, 너는 1 된다는 얘기지. 얘네 수치가 바뀌니까 원래 근에 뭐가 되는 거야? 역수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의 역수를 근으로 만약에 가지면 식은 원래 식에 여기 있는 개수들이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차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얘들 3차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돼 있는 식에,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그거의 역수인 근을 갖는 식은 어떻게 되냐? D, C, B, A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오면 알파, 베타, 감마였던 근이 그거의 역수인 근으로 뭐 한다는 거야? 바뀌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뭐 최고차항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라는 값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변형 공식이 다시 사용되는 거야. 이거 구해보래. 그러면 통분하시면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 분의 뭐 이거 당연히 어떻게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을 내가 어떻게 했어?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으로 다 바꿔놨잖아. 그럼 여기는 더하기 값, 곱하기 값 집어넣어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문제야 그냥. 알아듣겠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곱셈 공식, 변형 공식 다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곱하면은 알파, 베타 분의 통분 공식에, 뭐 통분 공식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통분하는 거 알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분모로 바로 가고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이 친구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변형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지?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뭐 같은 거 아니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 4알파 베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재밌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사실 중3 때 다 했던 거긴 한데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자,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다가 알파도 대입할 수 있고 베타도 대입할 수가 있겠지. 알아듣지?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2 이퀄 0 될 것이고요. 베타를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빼기 2가 0 되겠지. 그쵸?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이거 물어봤어. 이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은 이거 말고요. 여기에만 좀 관심을 가져. 여기에만.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자 먼저 얘를 먼저 써줘. 알파 제곱 빼기 3알파야. 그치? 그러면 여기 빼기 알파 하나가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마이 빼기 4알파니까 맞니? 이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얘를 구하라는 말 아니야. 얘를 구하라는 말.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겠어? 플러스 알파 더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알파를 더해줘야 빼기 3알파가 될 거 아니야. 알파 제곱은 건들 거 없고. 그러면 당연히 좌변만 더해주면 돼? 안 돼? 방정식에서 안 되잖아. 똑같이 더해주면 상관없잖아. 여기다가도 알파를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인데 여기는 더하기 1이지. 그럼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 3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도 더하기 뭐 해주면 돼? 3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물이 얘가 지금 바로 얘거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거 만들려고 내가 알파 더하고 더하기 3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얘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파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뭐 같은 방법 여기에서 얘를 만들려면 베타 제곱은 건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양변에다가 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아, 베타 하나 더해주고 더하기 3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다도 베타하고 더하기 3 하면 되니까 이거의 결과물은 바로 얘가 된다. 즉 너는 베타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 두 개 계산하는 거는 이거 두 개 계산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3베타 3알파니까 3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곱하면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값과 더하기 값 각각 집어넣어서 뭐 하면 되겠어?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예요. 자, 여기 봅시다. 오늘 2번까지만 좀 할게요. 자, 다 했어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이렇대, 얘들아. 알겠어? 그럼 우리는 식을 세우자. 두근 너 이래? 무조건 뭘 구하래? 합 구하고요. 자, 곱 구하자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좀 많이 하면 암산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합은 1이 되겠죠.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는 x제곱, 합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x, 곱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맞죠?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 반대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거의 두근이 이거네. A 더하기 B 구하래.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막 똑같은 거 얘들아. 뭘 구해? 합하고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 2 이렇게 되겠다. 합은. 맞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됐어요? 곱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 베타 알파니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상수함끼리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어?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두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두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2가 넘어가니까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얘가 1이야. 얘가 1.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2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알파 베타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1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일로 오세요. 문제는 사실 이거야.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A값 B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분의 이거니까 A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X제곱의 개수분의 이거니까 B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1이라고 구했습니다. 너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너도 1이니까 너도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A, B 값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주 목요일 하면은 이제 방정식은 끝나고 이제 함수 파트가 이제 뭐 들어가기는 할 거야. 어쨌든 복습 잘 해오시고. 알겠어? 게으르지 않게. 스스로. 공부하자. 방학 때. 그래야 학기 중에 뭐 한다고? 희망이 생기고,
할만해지는 거야. 방학 때 놀면 안 돼요.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